내년에는 또 더 입결이 좋아지지 않을까. 내년에는 또 더 입결이 좋아지지 않을까. 안녕. 다들 뭐 하고 있나요? 지금 중앙대학교를 보기에 앞서서 이거를 테이크를 몇 개를 해야 될까 회의를 하고 왔는데, 중앙대는 올해는 면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아마 도움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학교와 비슷하게 찍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새 중앙대가 굉장히 치고 올라오고 있죠? 자, 이런 점 감안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중앙대가 이제 동작구 흑성로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에 대해서 예전에 작년에 촬영할 때는 제가 막 엄청 욕했는데 올해는 욕을 안 할 겁니다. 욕했다가 이제 비난받기 시작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중앙대는 지금 엄청 치고 올라갔죠. 지금 사실 훌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끼리 싸우는 게 뭐냐면 이대가 좋냐 중앙대가 좋냐 이걸로 엄청 싸우죠. 근데 그게 한 5년 전부터 시작된 싸움이에요. 그전에는 사실 중앙대가 이대한테 못 비볐죠. 근데 지금은 중앙대가 이대보다 잘 나가요. 그래서 둘 다 붙으면 중앙대로 보통 진학을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이대 애들이 싫어할 텐데. 어쨌든 중앙대는 한 10년 전 그리고 5년 전의 위상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더 입결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좀 체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2020학년도 입학 전형이 어떻게 되는지 3페이지부터 볼 것이고요. 모집 인원 요약 총괄표까지 해서 테이크 하나 나오고요. 수시 모집 전형 안내에서 여기서부터 실기 전형은 뭐 거의 얘기 안 하니까 여기까지 58페이지까지 하나,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부터 대학생활 안내까지 하나, 총 3개, 그 다음에 2018학년도, 2019학년도 경쟁률 분석까지 해서 총 4개의 영상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랑 경희대는 꼭 비교를 해주면 좋겠죠. 중경외시라고 보통 하니까 중앙대, 경희대, 외대시 이렇게 붙이면 비교 포스팅 같은 게 지금 이제 영상뿐만 아니라 동영상으로도 나가고 있고, 또 블로그에 이제 카드 뉴스를 활용해서 나가고 있고, 또 인스타그램 입시 읽어준 여자로도 나가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모집 인원, 전형 요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전부 살펴볼 겁니다. 학생부 교과와 학교단 추천 전형 둘 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현재 편제가 되어 있는데요. 상당수의 학교단 추천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교과 60이라고 하지만 서류 40%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교과 전형에 넣을지 종합 전형에 넣을지는 이제 학교에서 재량으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건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에요. 서류가 들어가고 비교과가 들어가면 무조건 종합 전형을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정선평가가 들어간다는 건 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붙을지에 대한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과는 딱 컷이 나오지만 종합전형은 2.2가 떨어지고 2.3이 붙을 수도 있는 전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전형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은 교과 70에 비교과 30이라고 돼 있죠. 근데 교과 70에 비교과 30이고 요거는 뭐 교과 60에 비교과 40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아마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서류라는 게 지금 자소서를 내느냐 안 내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요 학교단 추천 전형은 자소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서류라는 표현을 썼고요. 요건 자소서를 안 내고 생기부 비교과만 30%를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생각보다 그 전체를 알고 접근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교과 전형은 지금 436명, 학교단 추천 전형은 160명 요 정도 되네요. 이거는 요번에 좀 늘렸습니다. 그 시행계획 때만 해도 150명이었는데요. 5월 달에 새로 나온 모집명을 보니까 10명을 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교단 추천 전형은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빈치형 인재가 596명, 탐구형 인재가 535명으로 두 전형을 합치면 1100명이 넘어요. 1100명이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을 나누는 접근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다빈치 인재에다가 면접을 넣었다가 탐구형 인재에다 면접을 넣었다가 뺐다가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양쪽 전형에서 다 면접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제 비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최저도 없기 때문에 서류를 뭐 요새 대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발각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대필을 못하게 되려면 저는 면접으로 반드시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특성화고조 재직자 204명이나 뽑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요 특성화고조 재직자, 그러니까 중앙대가 보통 되게 가기 힘든 대학에 보통 속하는데 재직자 전형으로는 중앙대 가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직자 전형을 준비하는 분들은 굉장히 학교에 대해서 높은 대학을 쓰게 되는 거죠. 학교 다닐 때는 5등급, 6등급이었어도 그 내신 위주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재직자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그에 따른 별도의 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점수 채점에 있어서는 성적이 안 좋아도 합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회사 다니면서 쌓은 경험이 중요한 거지 학교 다니면서는 벌써 옛날이잖아요. 제2차 전형은 3년 요건을 보통 갖고 있으니까요. 네, 논술 전형은 논술 60에 교과 20, 비교과 20 이렇게 해서 총 100이 들어가게 됩니다. 최저가 있어요. 이건 수능 최저가 있어요. 정시는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정시계가 한 1155명이고 수시계가 3175명으로 중앙대 수시로 3000명 넘게 뽑는 학교라는 거 기억해주세요. 지원 자격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반고, 자율고의 경우에는 그리고 또 과고국, 외국 국제고까지도 다빈치 인재 전형 쓰든 탐구형 인재 전형 쓰든 거의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이 과거 외국 국제고는 농어촌 못 쓰고 특성고조 제치는 원래 이전에만 쓸 수 있는 거니까 따로 언급해서는 제외하겠고요. 최고 예고와 마이스터고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수 없습니다. 당연히 농어촌은 원래 못 쓰는 거고요. 영재학교의 경우 다빈치형 탐구형 다 쓸 수 있는데 다빈치형 탐구형에 의대가 있죠. 그러니까 영재고든 특성화고든 외고든 국제고든 과고든 결과적으로는 의대를 쓰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의대를 못 쓰게 하겠다는 그런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 때문에 과거생들이 의대를 갈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거. 수시 모집 전형별 전형 요소 요약. 교과 전형이 지금 현재 이런 단계입니다. 교과, 비교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자소서를 제출한 대신에 수능 최저가 없는 그런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다빈치형 인재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추천서가 들어간 전형이고요. 탐구형 인재 전형과 SW, 사회통합, 고른계 전체는 전부 자소서 추천서의 반영 비중이 굉장히 높은 전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의 경우는 당연히 서류평가는 들어가지 않고 교과, 비교과는 들어갑니다. 각각 20%씩 들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논술고사가 총 60% 들어가고요. 수능 최저는 당연히 있죠. 네, 전형 일정 살펴볼게요. 잘 보시면 10일이 아니라 9일에 6시까지 원서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이따가 4번 영상에서 찍도록 할 테니까요. 경쟁률에 대한 언급은 뒤에서 할게요. 보시면 전형 일정이 자기소개서가 16일까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형의 경우에는 경쟁률을 막판까지 보셔서 내 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자소서의 소재로 좀 변경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합격을 위해서 학과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대 예전에 토목공학과 이름 바꿔 사회환경공학부로 바꿨을 텐데 사회환경공학부는 입결이 낮고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는 입결이 높잖아요. 보통 건축학과가 가장 높고 건축공학과, 토목공학과 이런 순으로 이제 성적이 배치가 되는데 중앙대 너무 가고 싶은데 건축공학과는 너무 높아서 못 갈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사회환경공학과로 돌린다던가 하는 방식을 하고 이제 자소서나 추천서는 늦게까지 내도 되니까 마지막까지 좀 수정을 해서 제출하시는 걸 권장합니다. 논술은 우리가 14일에 수능을 보는데 23일, 24일이라서 그렇게 부담되는 날짜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이때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이날 논술을 쓴 학생들은 자기가 논술 보는 날짜에 면접이 잡히지 않게끔 수시지원 컨설팅 때 다 조율을 보게. 전형료는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집인원 총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모집인원 총괄표 보시면 학교장 교과, 학교장 추천, 다빈치형 인재, 탐구형 인재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시고 SW 인재는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인원수 많은 쪽인 이쪽 이 4칸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고 학과별 기준 정원은 여기 나오는데 이 교과, 추천, 다빈치, 탐구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되게 중요한 꿀팁이 있어서 그 얘기를 다음 영상에서 하면서 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중앙대는 제가 엄청 많이 보냈던 학교다 보니까 이제 입결과 썰들이 되게 많은데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